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열심히 이제 돌리다가 한 11시 정도 시간이 됐는데 조금 쉬었다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아무리 뭐 돈 벌기도 좋고 이렇지만은 쉬엄쉬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도깨비가 쉬면서 신문을 한번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 열병 파주서 국내 첫 발생. 정부 3,950마리 긴급 살처분. 영천 양돈농가도 의심 신고. 연천. 자, 여기서 연천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연천 돼지 농장에서도 그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관계 당국에서 정밀 역학 검사를 한 결과 역시 발병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걱정이 큰데, 자, 어쨌든 이 초동 조치가 이게 잘 돼 가지고 이번에 그 돼지 콜레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 하는 거는 도깨비가 알기로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같이 걸리는 뭐 그런 건데, 현재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거나 접촉을 해도 현재까지는 돼지에게만 이 피해를 끼칠 뿐 사람한테는 아무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기값이 오르고 이러면은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돼지고기 값이 뭐 10,000원 하던 게 20,000원 올라버리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겸상 결과 중약,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급성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데다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가축 전염병이다.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양돈이라든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최선의 방법이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를 잘 방어를 해야 여기서 막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일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고, 보자. 정부 오늘부터 화이트 국가서 일본을 제외. 자, 네가 나를 때렸으니 나도 한 방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될 것 같고, 폼페이오 신임 일 외무상과 통화, 한일 갈등 해소 노력 촉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해 대응 조치 성격이다. 중약하고,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현지 시각 모테기 도시미스 신임 일본 외무상과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일 갈등 해소 노력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통화에서 한일 갈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선 동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모테기 외무상은 이름도 참 희한하네. 모테기 한국 사람 아니에요. 모테기 신임 일본 외무상, 우리로 말하자면 뭐 외교부 장관 이렇게 되겠죠. 미일 한의 연대가 지금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다며 이런 가운데 안전보장에 관한 연대가 손상되는 것이 있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미일 외교수장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사실상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하라는 얘기라고 했다. 참 일본이 한국을 우대국에서 제외하니까 우리도 열받아가지고 일본을 우대국에서 제외했는데, 자 상대방이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또 한 대 같이 때리는 게 시원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요거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 같고, 토깨비가 결론을 내리면 너 개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안 하기로 하고, 또 뭐야 황교안 이어 김문수 한국당 삭발 릴레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강효상 의원이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머리를 빡빡 밀었다.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이어 야권에선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중략하고 여권에선 한국당의 삭발 투쟁에 대해 코미디, 약자 코스프레와 같은 조롱성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참 코미디 같기도 하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여기에 보면은 정진 군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 2023년까지 개발 880억 원 투자해 개발 마친 후 적성국 전투기 정찰 위성까지 요격 가능하게 성능 높이기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폭격과 같은 테러 공격에 이용되고 있는 드론, 소형 무인기를 잡는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가 오는 2023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또 2023년 이후엔 레이저 대공 무기의 출력을 강화해 전투기나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적성국 정찰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저 무기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올해부터 약 88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을 사업을 완료한 뒤 전력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 광선을
표적에 직접 쏴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다. 수키로 범위 내의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 별도의 탄 없이 전력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으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주식회사 한화, 테크윈, 시제품 개발 업체로 참여한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 10년간 핵심 기술 연구를 통해 레이저 빔 결합 및 추적, 조준 기술을 연구해왔다.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정지 상태 소형 미사일의 표면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수준의 레이저 무기 개발에는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 수키로 레이저 출력 수십 킬로와트 이내 멀티콥터. 외교, 국방부 빼고 기재부 출신이 방위비 협상. 도미타 고지 새 주한 일본 대사 배달 부임. 2004년부터 2006년에 주한 정무공사 거구 소설가 미시카 유키오의 사위. 트럼프 평양 갈 준비한데 FFVD 위해 계속 노력.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선공. 이거 뭐 신문이 이렇게 볼 게 없나 이거. 치사율 100%. 태풍 때 떠내려온 북 멧돼지가 옮겼나. 돼지열병 감염 경로 미스터리. 파주 농장주 해외여행 기록도 없고 감염 원인 꼽은 잔반 사육 안해. 임진강에서 6km 떨어진 양돈농가 감염된 북 돼지가 둥둥 떠내려와서 전파했을 수도. 뭐 그런 얘기요. 무해. 사람, 다른 동물엔 전염한데 감염 돼지고기 먹어도 무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 치료제 없는 돼지 흑사병, 바이러스 오염된 음식물 섭취, 감염된 돼지 분비물 통해 전염. 참 걱정이로세. 걱정이야. 잘 살아보자. 몸밤 밀고 선 구미 산단. 10여 년 위기 넘기고 부활 첫발. 50년 맞은 구미 산단 가보니 2000년대 삼성 LG 떠나며 위기. 기술 같은 중기가 자리 채워 최근 신산업 창출하는 스마트 단지로 선정. 새로운 발전 계기. 지난 16일 오후 경북 구미시 코롱 인더스트리 공장에서는 노란 실뭉치를 풀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오지 광섬유 케이블 항공 타이어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다. 직원들은 아라미드 뭉치를 풀어 검사용 샘플을 채취했다. 출고될 아라미드의 탄성을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아라미드는 지난해 코롱 인더스트리 구미공장 매출의 20%인 1253억 원어치를 차지한 효자 상품이다. 아라미드는 개발에 30년이 걸렸다. 김성중 공장장은
초기에는 돈 낭비, 시간 낭비라며 소재 개발을 그만두자는 얘기가 많았다며 그 부가가치 소재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결국 옳았다고 했다. 코어롱은 지난 16일로 조성 50주년을 맞은 구미 국가산단 구미 공업단지의 최초 입주 기업 중 하나다. 구미 산단은 코어롱과 KEC를 두 기둥으로 출범했다. 두 기업은 지금도 구미 산단을 지키고 있다. 지난달 22일 KEC 구미 공장에서는 반도체 칩을 제조 중이었다. 50년 전엔 칩을 일본에서 수입한 뒤 패키지에 붙이는 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기술로 칩을 만든다고 했다. 그리고 트럼프 전쟁 준비됐지만은 누구와도 전쟁은 피하고 싶다. 드론 테러 배후는 이란 몰아붙이지만 군사 공격 수위 조절, 이스라엘 등으로 확전 우려, 재선에 표 안된다 판단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타격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보복 여부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건이 이틀 만에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대한 공격 메시지의 수위를 조심스레 조절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배후라는 설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아직 확인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가공할 군사력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면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누구와도 전쟁은 피하고 싶다. 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제재로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미국과 협상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는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트럼프도 아이고 이게 좀 뻥과가 좀 있어가지고 미국의 전략 비축류는 1km 지하 소금 동굴 속에 6억 4,480만 배를 저장.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폭격당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원활한 원유 공급을 위해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축한 석유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언급한 전략 비축유 규모는 6억 4,400만 배럴로 미 남부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의 4개 도시 인근 지하 1km 깊이에 설치한 인공 소금 동굴에 저장돼 있다. 소금의 화학적 성분과 지질학적 압력이 석유의 누출을 막아 지상의 거대한 탱크에 저장하는 것보다 비용과 안전성이 훨씬 낮다고 한다. 작년 한 해 미국의 1일 석유 소비량은 2,050만 바렐. 산술적으로는 미국에서 석유 공급이 완전히 끊기는 종말적 상황에서도 한 달은 버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동굴에서 빼내서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기까지 2주가량 걸린다. 또 SPR은 정제되지 않은 원유다. 1975년 12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서명한 에너지 정책 보존법에 따르면 SPR 판매는 미 대통령만이 승인한다. 존슨
케이블카.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엔 호수와 3000m급 고봉들이 즐비한 돌로미티 산악지대가 있다. 설악산 3배 남짓한 면적 거의 전부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인데도 100개 넘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다. 높은 산에 올라 트레킹을 쉽게 하도록 케이블카를 3번 갈아타고 산 정상까지 가는 노선이 있을 정도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제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했다. 전 정부가 2015년 환경훼손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설악산 오색 끝청 하단까지 3.5km 설치를 승인한 것은 4년 만에 백지화시킨 것이다. 이 정권은 작년부터 설악산 케이블카를 환경 적폐라며 공격해왔다. 국립공원 케이블카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스위스는 알프스 남쪽 지대엔 케이블카를 허용하면서 국립공원이 있는 북쪽엔 환경 보전이 우선이다. 설악산은 한 해 300만 명 등산객이 몰려 탐방로와 동식물 서식지 훼손이 심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케이블카가 환경훼손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민들의 어떤 영향과 환경부의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솔직히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양양 군민들의 투쟁과 여망이 어찌 보면은 물거품이 됐는데, 기회롭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알고 아주 맛있는 고구마 한 박스에 10,000원씩 알고 아주 맛있는 사과나 꿀배 파도 맛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한번 궁시렁궁시렁 해봤는데요. 도깨비가 신문을 보면서 뭐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건 없겠죠. 자, 하늘은 파랗고 청명하고, 자, 가을이 저 위에도 보면은 단풍이 막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앉아서 쉬는 시간에 신문을 한번 엎조려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깨비 쉬는 시간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